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제가 우리 다른 구역 조합원 혹시 와 계세요? 몇 구역이세요? 5구역이 또요? 1구역도 계세요? 아, 4구역. 여러 군데서 오셨네. 왜 여쭤봤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이지연 조합원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광명을 몇 군데 옛날에 8구단지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7단지 한번 설명을 했었나? 그랬던 몇 년 전입니다. 그런 적이 있고 2주 전인가요? 여기 4층에서 11R 거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고 광명이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어둡네요. 과열되어 있긴 한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 과천 빼고요. 과천 빼고 가장 과열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인기가 시공사들한테는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겐가는 좋은 시장은 맞는데 사업 주체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안양 뭐 이런 데 오면 정말 심란합니다. 말귀 못 알아듣고요. 강남이 말귀는 굉장히 빨리 알아듣습니다. 강남하고 비슷하게 말귀 알아듣는 동네가 과천이고요. 그러니까 말귀 알아듣는 수준과 집값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누군가가 고의 잘 보존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가 이 지역이 살만한 동네인지 아니면 좀 어떤 안양 말귀 못 알아들어요. 수원 못 알아듣고 부평, 인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값이 별 볼일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귀 잘 알아듣는 동네 시공사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해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건 말귀 많이 잘 알아듣는 동네가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문제가 많아도 가격이 올라줘서 그걸 자꾸 커버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경기권이 잘 못 가는 이유는 그쪽은 부동산 가격이 커버를 못 해줘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그게 저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광명이 좀 많이 답답해서 그러다 보니 많이 답답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서울보다도 어쩌면 더 이쪽이 수입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협력업체 입장에서 서울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만큼은 안 뜯겨요. 좀 덜 뜯겨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 중에서 가장 먹거리가 좋은 시장이 누구에겐가는 그 좋은 시장이 저는 광명이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보면 약간 비참한 생각은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넷 여러분이 서핑을 해보시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말이 맞나 안 맞나 해갖고 인터넷 검색하면 어차피 제 카페로 들어오니까 검색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제 카페에 다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놈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든 안 맞든 저는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 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요. 재개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추가로 보시면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몰랐을 때가 사람은 좀 행복합니다.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당히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시정하고 나면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알면서 시정하지 못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어디선가 하늘에서 좋은 아파트가 한테 뚝 떨어지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아파트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왜 내 재산을 맡겨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광명이 전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는 직접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좀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근데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조합 측에서도 뭐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네요. 또 그런 일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의 기억에 제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뭐 사기꾼이라는 둥, 뭐 어쩐다는 저 새끼 말 믿지 말라는 둥, 법무사인데 가짜라는 둥. 세상에 가짜 노릇 할 게 없어. 법무사 가짜 노릇을 할까요? 요새 법무사 장사도 안 돼서 다 문 닫은 놈들이 많은데 요즘 후배들은 새로 검사 자격이 있어 개업하는 놈들이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혹시 조합에 임원분들 와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오셨어요? 혹시 상근하세요? 아니면 비상근이세요? 상근이죠. 네. 지난번에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11알 같은 경우 조합장님이야 그 주최 측에다가 제가 조합장님이랑 이사분들 좀 제발 좀 모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모 조합장도 서대문구 의회가 요즘 재개발 몸살을 앓고 뭐 특이 활동을 합니다. 조합장하고 저 증인으로 나란히 나가서 의원들 질문을 받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막히니까 변명하다가 앞으로 조합장은 전문가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조합을 하다가 조합장했지 내가 뭔 놈이 뭘 안다고 나한테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러웠대다. 틀린 얘기를 자꾸 틀리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꼭 잘 보셔야 될 게 임원이든 여러분이든 똑같은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떤 경우에는 임원님들한테는 아프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런 거 있었어 내가 몰랐는데 바꾸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도와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발전할 거고요. 아니다.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겠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깨져줘야 되고 그걸 수호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근데 기분 좋았던 것은 지난번 같은 경우 11월 같은 경우는 조합 쪽에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고치겠다고 했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있다가 지금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강의 준비 같은 걸 미리 안 하냐면 어느 동네나 가봐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 이유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냐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보도 다 똑같은 바보는 아니거든요. 약간 맛이 완전히 간 놈도 있고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등급이 다 있어요. 바보라니 다 바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러면 제가 대신에 속상할 때는 다른 데 비교를 해줍니다. 이거보다 좀 심한데 그런 놈도 있으니까 그냥 참으세요. 못 고치면. 그러나 고치면 좋고요. 고치냐 못 고치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님들도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갔더라도 결과는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될 결과는 사실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조합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변호사가 조합장을 했던 조합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것을 더 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좀 많이 알고 만능일 것 같지만 분야가 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오셨더라도 때로는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만 듣지 마시고 발전하는 계기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과 해결할까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열과 갈등으로만 계속 치닫게 되면 여러분은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쳐지면 모르는데 안 고쳐지거나 그러면 모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제가 맨날 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 3년은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지 동네 사는 삼식이가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인 줄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생 오빠가 한번 농화를 왔다 가버리면서 시골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집니다. 도대체 이 시골에 살기 싫습니다. 뭐 허연 오빠 따라서 서울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고치지라는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재산이니까요.
여기에는 정책적인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예재산 묻어놓고 주택 하나씩 묻어놓고 얼마를 벌래 얼마를 잃을래라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냥 돈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돈이 많으시면 이걸 버리고도 참으시면 되고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였는데 그리고 내가 현재 돈벌이가 얼마나 힘든데라고 하면 고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조합원이 아니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예산서만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계약서 몇 개 있으면 좀 출력해나 오십시오 했는데 아직 여러분은 관리처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총회 하셨나요? 1월 달에 혹시 총회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지막 총회 언제 하셨어요? 작년 12월. 17년 작년 12월 20일. 17년 12월 21일. 네. 이때 총회 자료 그래서 마지막 총회 때 요 예산서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거 보고 요게 맞는지 이 돈을 꼭 써야 되는 돈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시공사 여러분 선정하셨죠. 시공사는 왜 총회를 2번 했습니까? 3개월 한 달 안 뽑혀서 또 했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왜 안 뽑혔죠? 뽑혔는데 네. 뽑혔는데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총회 참석하는데 총회가 현장 참석? 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투표만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네. 현장 참석으로 인정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여러분 OS 안 쓰고 하셨나요? 썼죠. OS는 괜찮고 현장에 적용만 안 되고 OS는 괜찮다 그러던가요? 네, 많이 썼나요? 돈도 뿌렸죠? 돈 뿌리니까 괜찮다던가요? 참,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 여러분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조합이요. 여러분은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부르고 주택조합이라고 부르는 또 조합도 조합입니다. 집을 짓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출자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출자해서 다시 건설을 하는 거고요. 그냥 주택조합은 자기들이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땅부터 사서 돈 걷어서 어디인가 땅을 사고 그걸로 자기 집을 직접 짓고 이 차이만 있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카페를 혹시 보시는 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택조합의 사업비를 쭉 올렸는데 여러분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사업비가 거의 없죠? 왜 똑같은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하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똑같은 집 짓는 짓거리예요?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없는 사업비가 여러분한테 있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상이라 그렇습니다. 외상이라. 그쪽은 현찰 박치기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집 놔두고 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리 집으로 출자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묘합니다. 왜 이쪽에 오면 그래야 되는지. 너무 서설이 길었네요. 자, 시작할까 합니다. 다른 건 웬만한 건 잘 안 볼게요. 왜냐면 돈은 이익은 사업은 누군가는 남자고 하는 짓거리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거나 이런 거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벌어먹고 살아야죠. 근데 얼토도 않거나 여러분을 속이거나 하는 거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비용이 비싸도 어느 정도 비싸야지 10배 이상 비싸면 제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5배, 7배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5배도 해주세요. 5배도요? 그럼 그 사람 뭐 먹고 살라고요? 자, 건축물 인증 친환경 관련 5억 4,100 전체 총 예산은 7억 7,300 100만 원이죠. 맞죠? 사업시행 건축 설계비 사업시행인가 44억 지질조사 현황 진행 200억 전비교환 설치 비용 임대아파트 가산 비율 등 회사 이름 랜드 엔지니어링이고 14억인데 2017년도에는 그중에 12억을 지급하겠다 돼 있네요. 선정 완료 계약서에 의한 그런데요. 정비기반 시설 임대 공사비 산출. 자, 비싼 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를 아까 잠깐 봤습니다. 출력에 왔길래요. 자, 여기입니다. 랜드 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가짜는 제가 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싸든 비싸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가짜나 불필요한 것들은요. 임대아파트 매각대금
산정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 및 매도 청구 대상 건축물의 물건 조서 작성 업무. 수용 및 매도 청구 대상 건축물의 물건 조서 작성 업무. 수용 및 매도 청구 대상.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업체 가면 됩니다. 정비업체의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사업시행 계획서 중에요. 아니 관리처분 계획서 중에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서의 하나의 그 구성 서류입니다. 수용 및 매도 청구 대상 건축물 물건 조서 요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누구누구가 분양 신청 안에서 현금 청산할 것이냐라는 그 조서를 만드는 것을 별도로 9,500만 원을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 처음 봅니다. 제가 저합을 100개 이상 받습니다. 이거를 용역비에 넣었다라는 이걸 왜 넣지라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수용 재개발 업무를 또 누군가에게 맡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수용 재개를 맡길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 조서를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 작성하는데 950만 원이네,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걸 작성한다는 자체가 웃긴 건데 어찌됐든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절로 목록 만드는 게 뭐가 힘들어요. 원래 감정평가 다 나와있고 다 내역서 나와있는 중에 누구는 분양으로 하고 누구는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거만 빼서 그 목록만 빼서 따로 모으는데 9,500만 원씩이나 들어갈까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서에서 어차피 그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아직 관리처분 단계 여러 번 안 가셨지만 그 다음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용재개를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수용재개 신청서가 100명이었다. 그 100명의 목록을 만드는데 9,500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따 이거 처음 봅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그 밑에요. 국공유지 무상 양여 관련 협의 업무. 무상 양여 받는 국공유지 감정평가액의 3.0%.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을 만약에 무상 양도를 받는다. 무상 양도가 아직 지금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정비사업 구역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나 공원 같은 게 다 새로 뚫리죠? 기존의 도로 같은 거 없어지죠? 그걸 환지 처분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에서는 거의 옛날 거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미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재건축이고 이미 그래서 단지가 딱 획정되어 있는 거 5층이었는데 뭐 10층을 올린다 이런 건 재건축이고 그냥 너무 이게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도로도 막 꼬불거리고 소방도로도 없고 이래서 다시 이것을 환지를 해서 블럭을 다시 블러킹을 해서 설정하는 것을 그런 경우에는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는 꼬불꼬불 막 이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새로 하면서 뭐 도로를 이렇게 뻥뻥 뚫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집이었던 여기는 그러면 아까 옛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갔다 하면 여기는 도로였던 자리가 도로고 그죠? 네. 여기는 도로였던 자리가 집이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자 원래는 집이었는데 도로가 되고 그러겠죠? 네. 지목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환지가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럴 때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2월 9일부터 도시정비법이 전면적으로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잘 못 외워 옛날 조문은 줄줄줄 외우는데 새로 법률이 쭉 늘어나갖고 조문들이 막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마 67조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옛날 조문으로는 67조가 아니라 127조인가? 정확하지 않다. 아무튼 옛날 조문으로 65조입니다. 65조 2항에 보면 새로 설치하는 이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도로나 공원 같은 걸요. 여기다 도로를 만들거나 여기다 공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도로나 공원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주기로 합니다. 구청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받는 겁니다. 왜? 관리를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요. 도로는 공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용을 하지만 소유자는 구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구청에 주고 설계도를 했을 때 도로나 공원이 표시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기존의 구청이 갖고 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이 땅 평가에 그 다음에 이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존의 도로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뜯어서 뭐 아스팔트 철거하고 주택지로 만들면 되지만 새로 나는 도로는 포장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껍데기 벗겨하고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입혀줘야 돼요. 나무 심어서 공원 만들어 줄 거지 공원 그냥 여기 공원 네가 알아 나무 심어 이렇게 줄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치비하고 땅값이 있고 설치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사비. 네네. 그 범위가 예를 들어 내가 2천억이다 이러면 그랬더니 기존의 도로값을 다 평가를 해보니까 1,500억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공짜로 다 주게 돼 있다고 옛날 거를. 그런데 여러분은 2천억인데 옛날 거가 도로가 더 넓었던 거예요. 2,200억이야 만약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200억어치는 사와야 돼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네. 그걸 뭐라 그래? 세임 그러잖아요. 네. 내가 요만큼 주고 네가 이만큼 받고 뭐 이렇게 서로 정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법률은. 네. 합리적이죠. 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게 더 많을 때는 일부 국고로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조해 줄 사례는 없습니다. 해준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라고 하면 구청이 사업시행가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가 받아갈 건 받아가고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거는 공짜로 줄게라고 하는 게 법률 규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국공유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공유지는 뭐예요? 강명시 땅은 뭡니까? 공유지죠. 네. 근데 나라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다 같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북한현동 쪽에 가면 철도청 땅이 많아요. 철도가 지나가는 바람에 어디 가면 뭐 국방부 땅이 많고 용산 뭐 이런 데도 철도 부지가 많고 국방부 땅이 막 있고 이래요. 용산 쪽에 재개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하고 만약에 재무부 땅이 있다. 그러면 구청이 재무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게 이만큼 있는데 너희들 거가 이만큼인데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너희들 거를 공짜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짜로 줍시다라고 협의를 해요. 그게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인 거예요. 이 계약서에 보면 국공유지 무상양이와 관련 협의 업무 돼 있다고요. 네. 협의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옛날 법 66조 1항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한다 못한다? 아니 국가 땅을 뭐가 일반 개인 회사가 가서 너고 나고 협의해 이렇게 지가 주인도 아닌데 조합 같으면 몰라요. 외부 사람이 왜 협의를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협의를 하지만 왜 그냥 이 땅이 기반 시설이 아니고 국가 땅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국가 땅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고유재산이야. 예를 들어 국방부 땅이 있었죠. 우리 군인들 그 막사로 쓰던 땅이지 도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팔아야 돼. 우리 고유재산이야. 라고 하면 그때는 유상으로 파는 거예요. 설사. 같은 정비기반 시설이었을 때만 무상으로 주고받는다고요. 근데 우리 재산인데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이면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무상으로 주겠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협의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그런데 이것을 지가 한다고 무상 양도되는 금액의 3%를 지가 한다 그러면 1,000억이면 얼마 가져가면 30억 가져가겠다. 미친 짓거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JTBC 아까 보도 얘기했나요? 그 JTBC 출연해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재울 4개월이라는 데가 서울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 서대문구청하고 저하고 서대문구청이 의뢰를 받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가재울 구역에 그 소위 비리백서를 썼어요. 근데 다 완성이 됐는데 내놓으려고 하니까 서대문구청이 돌연 공무원 교육도 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걸 연기를 하고 은폐를 하려고 해서 그 관련 뉴스가 아니라 그 관련 보도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쭉 했더니 나중에 JTBC에서 관심을 갖고 와서 거기에 관한 방송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근데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국공유지 무상양도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왜요? 사업시행 계획서가 있었더라면 풀세트로 여러분한테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여줬더라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이거 이 금액 예를 들면 이 3%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시청이죠 여기는. 시청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게 1,000억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00억이라 여러분이 줄 거는 1,500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 총회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여주질 않았어요. 네?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면 그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자, 법률에는 도시정비법 30조하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시행령 41조 2항, 물론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법조문이 조금 옮겨갔어요. 조문이. 이거는 2월 9일 이전에 법조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규정은 안 바뀌었어요. 법 조문들로 왔다 갔다 했지 내용은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이 총회를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총회를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한 20몇 가지 종류가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조서, 아까 요런 땅덩어리가 얼마친지가 나와 있고, 자세하게 지목별로 필지가 10개, 뭐 10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고 쭉 해서 몇 번지 도로가 면적은 얼마고 금액이 얼마다 쭉 합쳤더니 금액이 뭐 100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조서가 있다고요. 안 올려서 몰라요.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 조서. 자, 이렇게 공원은, 도로는 무슨 도로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평가액은 얼마, 땅값은 얼마, 도로 공사비는 얼마, 공원 공사비는 얼마, 쭉 나온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아, 이거는 무상으로 받겠구나, 이거는 유상으로 사야 한다는 게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이 업체가 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이 주게 돼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는 걸 무슨 용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협의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공무원들끼리 한다고요. 자, 왜 제가 그걸 아까 서대문 가재울 백세 얘기를 꺼냈느냐? 그 백세를 쓸 때 거기도 정말 걸레조합이에요. 가재울 사라는 데가. 근데 그 무상양도 금액이, 가재울 사구역은 자기들이 새로 설치해서 줄 금액이 2,200억이었고 조합원이 4,300세든가 그래요. 조합원이 2,200명이에요. 그런데 구청 땅은 다 합쳐봐야 한 1,100여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120억 정도로 팔아먹었어요. 왜요? 도로가 아니다. 우리 조유재산이 여기는 끼어있다. 그래갖고 사도록 한 게 120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상으로 받은 건 얼마나 받았냐? 1,010억을 받았어요. 약입니다. 끝에 원다리까지 있어요. 그랬더니 정비업체가, 거기는 못된 놈이, 여기는 그 랜드 엔지니어라서 하는 회사를 그렇게 해놨고 거기는 정비업체라는 놈이 그 무상 양도되는 금액의 10%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1억 아니에요? 101억. 네. 미친 짓이죠. 이건 당연히 법률에서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거 다 무상으로 받아도 1,100억이 손해잖아요. 네. 우리가 줄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1억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소송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이걸 수사를 하려는 어떤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어, 일본으로. 그랬다 와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가져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소송해갖고 조합은 가서 하루 만에 100억짜리 소송을 하루 가서 딱 그날 한번 출석해주고 땡 치고 소송 종료하고 1심에서 101억 승소, 2심 가서 좀 양심의 가치를 느꼈는데 둘이 합의해갖고 58억으로 쇼당을 봤어요. 재소전 화해를 해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이거 못 고치면 3% 주기라는 거 못 고치면 서울에 가면 가재울 사고요. 모래내 뭐 이상한 애들은 10% 더 뺏기고 더 산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참자. 제가 아까 속상한 일 있을 때는 훨씬 더 나쁜 데를 소개해드릴게요. 위안을 받으세요.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쪽팔리잖아요. 비싸게 한 건 모르지만 가짜로 누탱이 나가는 짓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기는 좀 쉽잖아요. 그죠? 네, 누탱이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탱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있을 수 없는 용역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최근 들어서 상당수 조합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모든 조합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일 같으면 대한민국 어느 조합에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못 고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가재울사 눈탱이 많이 맞은 놈, 여러분보다 더 많이 맞은 놈을 생각하시라고. 자요. 조금 알아듣기는 쉽습니까? 네. 기분은 나빠도. 자, 건축물 현황 물건조서 6억? 뭔 소리입니까? 물건조서 작성하는데 돈이 6억씩이나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은 아무튼
살기를 광명 살아서 그렇지 손은 크십니다. 이 서울 사람들보다. 자, 공공시설물 지정지작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열고 조사 및 처리 수림건설 태진 GS 62억 3천입니까 이게? 62억 3천입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저는. 대답할 줄 모르세요? 아니 법무사님 그 이거 자료가 갖고 있는 걸 여러분 안 갖고 계셔? 네. 자, 62억 3천 돼 있네요. 이걸 전라도 말로 텀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무슨 이야기냐? 자요, 여러분 제 카페에 꼭 들어와서 보십시오. 자, 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작물이라고 써놨네요. 지작물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에 장애가 되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수목 나무요. 그 다음에 건물 뭐 이런 걸 지작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뭐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토지가 무슨 지작물이 될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금 청산자들, 나는 조합원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을 어떻게 합니까? 사와야죠. 수용재결하죠. 네. 취득하겠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지작물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면 여러분 집을 포함해서 그 사람 집도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거해야 지을 거 아니에요. 네.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좋아요. 자, 밖에 옮겨 심었다가 다시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럼 이식이죠. 이설이죠. 네. 딴 데 좀 심었다가 나무가 좋으니까 다시 우리 조경수로 쓰자. 아니면 아 이런 나무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것도 내가 철거하면 되겠죠. 네. 잘라버리면 된다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를 많이 익히신 분들이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건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작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선 땅속에 들어있는 게 지작물이다. 아니면 수도, 전기, 가스만 지작물이다. 여기도 지금 공공시설물 가로열고 지작물이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어디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이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정관을 만들 때 국토교통부에 머리 나쁜 친구들이 지작물의 철거 그래갖고 표준정관 36조나 37조에 보면 재개발의 정원칙이 약간 틀려요. 이웃집이에요. 지작물 철거로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 철거 시에 그 철거 방법 등을 시설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시기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정관에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그러면 거기에 수도, 전기, 가스가 그 다음부터 이놈들이 지작물이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실제로는 지작물 전체를 지작물 종류가 그게 아닌데 다만 수도나 전기, 가스도 지작물을 맞겠죠. 왜요? 건물에 부속적인 거나 이런 거잖아요. 건물에 뭐 부착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도나 이런 것들. 그죠? 가스, 전기 뭐 이런 거는 지작물은 이걸 가리키는 거고 다만 이 속에 들어가면 뭐 자잘한 거 뭐 목재도 있을 것이고 모두 구성 성분별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정관을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지작물은 철거 시기나 방법을 따로 정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재산이 아니고 수도는 수도사업소 거고 가스는 가스회사 거고 한국전력, 전기는 한국전력 거라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철거를 하려면 아직 전봇대가 20년 쓰려고 해놨더니 여러분이 10년 만에 철거하는 거야. 그러면 10년치를 물어줘야 돼요. 그죠? 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철거하면 안 돼. 수도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더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철거하면 수도관 여러분 다 잘라서 갖다 버릴 거예요. 고철로 팔까 여러분들이 철거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예요? 그럼 잔존 가치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방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먼저 해주고. 네. 그 이야기를 정관에 써놨더니 철거 계약을 따로 하고 자빠졌어요. 수도만 따로 철거한다. 여기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따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놈이 다 해요. 철거업체가. 아니 내일 모레 부실 건물을 수도관만 따로 빼는 놈이 있다면 분명 또라이예요. 힘들어 못 빼 그거. 그냥 부시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일 모레 건물 철거로 놈 있는데 오늘 가서 그 수도관 건물 속에 들고 뽑고 있는 미친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수도, 전기, 가스를 분리 철거 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2010년 7월 16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그 당시 11조 사항이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왜요?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나서 철거회사와 주민들의 충돌로 인해서 대규모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정법을 개정해서
2010년 7월 16일 그날이 공공관리가 시행된 날이게 돼요. 그날부터는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수도전기가스는 정말 잘못된 거다 라고 글이 떠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결국 안양 쪽의 조합원들이 그 답답하긴 한데 안양 쪽의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제 카페에서 배우고 나서 안양시청 가서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하는데 안양시청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합니다. 요거 좀 감사 좀 해주세요. 수도전기가스가 철거와 따로 저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때야 됩니까? 시공사와의 계약에 그냥 포함해서 하면 돼요. 따로 저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랬더니 뭐래요? 감사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기도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각 시도에 여러 안양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으니 그 당시에 이거를 시정해라. 경기도에다 지시를 합니다. 경기도 관내 광명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도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정관을 개정해서 철거를 따로 분리 계약하지 말고 시공사한테 하도록 해라. 수도전기가스 특히 분리하지 마라. 이거 따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래도 광명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겠지. 알면 여러분들이 아까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후에서 인심 후에서 그냥 주고 싶은 거겠지. 62억 3천 정도 별거 아니니까. 우리 광명에서는 62억 3천이요? 얼마 아니에요. 좀 이따 더 큰 금액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놀라지 마.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분별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고. 자, 여러분들은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삼계탕을 한 그릇 먹고 왔어요. 얼마입니까? 그때 2만원. 그래서 2만원 주고 나왔더니 주인이 불러 세웁니다. 여보, 그 안에 있는 대추값 주고 가야지. 아니, 그거 삼계탕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자, 삼계탕이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볼까요? 3. 게탕. 3하고, 닭하고, 국물하고, 어디가 대추가 있어? 당신 그것도 몰라 그래요? 보니까 진짜 대추가 오네. 대추값을 줬어야 했더니 이번에는 밤값. 또 밤이 없잖아요, 밤이. 밤 줬어요. 그랬더니 쌀값, 배송이로 쌀. 그래서 3번을 더 줬다는 조율미 삼계탕은 아니니까 삼계탕이.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어? 자, 철거에 들어있어. 대추 따로, 수도관. 가스관 밤이야. 전기 이거 밤이지. 뱃속에 들어있는. 어디 그게 철거라고 돼있지. 전봇대 뭐 이런 게 왜 들어갔냐 그거가. 원래 근데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관행적으로 하는 철거를 할 때 성분별로 분리합니까? 그러면 나무만 철거로도 따로 뽑아야지. 창틀만 빼가려면 따로 뽑고. 아직 뽑을 거 많잖아요. 그렇게 분리하려면 성분별로 나누려면.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분명 이 계약을 따로 하시는 분들은 목욕탕과 세신사 그래서 왼팔만 씻어주려면 따로 오른팔 씻어주려면 따로 왼다리 따로 오른다리 따로 맡기셔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따로 쪼개면. 올라가죠. 자, 이걸 왜 합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머리 나쁜 국토부 직원들도 이거는 철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거 누가 한다고요? 시공사가 하게 돼 있다고요. 네. 이제는 그 법 이후에는 여러분 조합 설립인가 언제 났습니까? 2012년도요. 2012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도 저렇게 따로 분리를 하면서 저 집만 분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또 성면도 분리를 해. 저기다가 성면도 성분일 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천장에다가 성면이 들어있는 텍스를 썼다 그러면 저것만 따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 철거 맥혔으면 그러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분리하려면 창틀만 빼려면 따로 하고 유리만 띄어가려면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성면 철거도 하도 그 짓을 하니까 이번 2월 9일날 법을 또 개정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법률이 지금 쭉 늘어났고 요새 바뀐 법을 내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못 외워요. 옛날 것만 줄줄줄 외우고.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 29조 9항에 옛날에는 10조 사항이고요.
이제 시공사와의 계약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법률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11조 사항을 29조 9항으로 옮겨왔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도 못된 짓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웃기게 하니까 가로 열고 성면 조사 해체 철거를 포함한다 이라서 가로 닫고 나는 법률에다가 가로 열고 설명하는 법률이 있는 거 보셨어요? 하도 빼먹으니까 오죽하면 왜 성면을 따로 분리하냐고. 그러면 저 법률을 설명 안 하면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 저런 일이 생기니까 법률을 다시 가로 열고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렇지 누가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따로따로. 누가 밤 대추값 따로 받으라고 그랬어. 누가. 삼계탕이면 삼계탕이지. 수백 년 우리 조상들 그렇게 먹어왔는데 전라도는 거기다 녹두도 넣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돈 안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따 성면 얘기 나올 때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성면도 분리하셨을 거야. 친절한 광명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의리 갈 것도 없네. 그 밑에 성면만 30억 2억 5천 30억 2,500. 자, 두 개 합치면 92억 5,500이네. 역시 여러분들은 서울놈들보다는 평균 큽니다. 자, 성면은 얼마 나왔나요? 여러분 여기 성면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성면 조사 용역을 여러분이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면 조사를 하면 성면 조사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성면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물량 곱하기 단가 설사 따로 한다면 그래갖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30억 2,500 이러면 여러분이 그 정도 들어가겠다 아세요? 짐작이 갑니까? 얼마나 우리 동네에 성면이 나오고 가격이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짐작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신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를 저렇게 보여줘도 의결을 하시잖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도장 찍은 거 아니요? 여러분은 분명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신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도장을 찍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다른 데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건물 면적이 그러면 대충 얼마 나올지 우리끼리 한번 계산해봅시다. 어차피 자료 안 주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왜 여러분들의 신기를 믿고 조합에서는 안 알려줬잖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지? 사업식인가 안 하는데도 뭐 건물 철거할 면적이 얼마인지도 몰라지. 자, 그럼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땅 면적 얼마요? 알 거 아니요? 전체 사업부지 몇 평이에요? 예? 자료 봐야 돼요? 16만 8천 제곱미터. 그러면 355 한 5만 5천 뭐 그 정도 되나요? 그죠? 자, 우리 평 16만 8천. 그냥 대충 우리끼리 계산해 봅시다. 대충이라도 좀 따져보게. 16만 8천 168만 대. 원래 성면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그 양이 1% 이하일 때는 따로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가 넘어가면 성면을 따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구분해서 하게 돼요. 이건 지정 폐기물이라 그래서 재활용도 안 되고 그냥 바로바로 그날 처리해서 그래서 먼저 건물 내에 주로 있기 때문에 먼저 성면을 다 털어내서 빼내고 나중에는 그냥 한꺼번에 싹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16만 8천이면 자 1% 이하면 그냥 따로 성면 따로 철거 없이 그냥 다 섞어서 내보내도 돼요. 근데 성면이 10% 정도 나오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성면이 만약 10%라면 여러분은 대단히 용감하신 거예요. 성면 속에서 사셨으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롭거든요. 성면이 주로 뭔지 압니까? 천장 같은데 이렇게 텍스 옛날에 슬레트 엄청나게 그 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 먼지 같은 것도 안 날리게 그래서 철거할 때도 이렇게 수증기로 그 먼지가 안 날리지 않도록 습기도 제거하고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해요. 그 메리스복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 삼겹살 넣고 먹어 울잖아요. 그게 성면이에요.
그런데 10%가 만약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16,800. 근데 10%까지 안 돼요. 저 시골집 아닌 이상 16,800제곱미터가 성면이 들어있다. 아니 땅밖에 모르니까 그냥 용적률을 100으로 잡아서 땅이 16만 8천 제곱미터라면 건물은 16만 8천 안 돼요. 예, 그거보다 적어요. 땅보다는 원래. 근데 그렇다 치고 약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주니까 정확한 거 성면 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저 계약이 얼마나 됐는지를 좀 발표를 했잖아요. 16,80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견적을 집어넣으면 13,000에서 18,000원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업체들이. 그런데 저는 후하게 그냥 2만원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3억 2천, 3억 3,600 정도 나오나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성면 많이 잡아준 거예요. 한 10%가 성면이라고 쳤을 때 그렇게 많이, 대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전체 여러분 건축물 면적 중에 10%가 성면이 차지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3억 약 3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것도 2만 원이라는 후한 가격으로 줬을 때. 그런데 여기 아까 얼마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배, 5배 이런 걸 지적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10배 정도 되면 제가 지적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조합원님은 7배짜리 꼭 해달라고요. 10배예요. 안 합니다. 7배짜리. 자,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여러분은 성면 얘기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면 양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속이 상하니까 또 한 놈 끌어드립시오. 서울로. 서울에 가면 신길 7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750명 정도 되고 1600에서 대체했을 겁니다. 성면을 17억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8억 7천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면은 나중에요. 지금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시면 성면 실제로 처리한 양이 나옵니다. 그때가 속상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성면 나갈 때 반출증을 꺼내야 싣고 나가요. 몇 톤이 여러분 구역에서 나왔고 어느 차가 싣고 가서 어느 매립장에 묻었는지까지가 다 나옵니다. 폐기물의 일생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묻혀 계신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차가 싣고 가셨고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다 기록이 돼요. 성면의 장례 절차가 그걸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길 7구역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17억이 성면 처리 비용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구청 직원들, 조합원들 끌고 영등포구청 청소과에 가서 자료 내놔. 얼마 나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다니는지 알고나 좀 살고 싶으니까 좀 내놔봐 그랬더니 148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5톤 트럭 6대에다 나눠 실으면 되겠죠? 25톤 트럭으로 이렇게 호로 씌워갖고 다니는 그 폐기물 트럭도 있다. 25톤 트럭입니다. 덤프 트럭. 물론 한 번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늘 10톤이 나왔으면 10톤만 싣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그냥 무시하고 총괄적으로 만약에 한 번에 다 나왔다고 치고 그냥 계산 복잡하니까 날마다 나온 거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총량만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148톤입니다. 뭐 25톤 트럭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갑니다. 혹시 들어가시는 분? 우리는 25톤 트럭 한 대를 사서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덤프 한 대 갖고. 그런데 요거 6대에다 나눠 실으면 얼마입니까? 9억이죠. 요 차체 그대로 묻어버리면 다시는 트럭도 안 쓰기로 하고 9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17억까지 가셨죠. 자. 아니 그러니까 대신 거기는 좀 조합 숫자가 좀 적잖아요. 여러분보다 750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그거보다 2배 정도 많긴 한데 그래도 그놈이 나보다 어쩌면 더 나간 놈일 수도 있다고 위안을 좀 삼으시라고. 딴 놈 애들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조합원 숫자는 그만밖에 안 한 규모가 그보다 별로 크지 않은 부가인 1-3은
이걸로 24억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그놈이 좀 더 속상할 때는 부하연 3놈, 1-3 놈들도 있다더라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못 고치시면. 그러니까 성면 조사 보고서를 찾아보면 도대체 얼마가 나왔길래 이만큼의 양이 계산되어 있나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양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산출 예정량이 없는데 도대체 단가를 뭘로 정했습니까? 계약서에 보자마자 성면 면적은 아직까지 성면 면적을 써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 거의 신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얘기해주지 않아도 다 압니다. 찍어줍니다. 누구한테? OS 아주머니가 오시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바로 찍어주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용역 이런 총회 책자를 만들고 총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걸 누가 합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죠. 그건 저쪽에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받습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한대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설명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비업체. 여러분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정비업체로부터 들어야 타당할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줍니까? 몇십억 주죠? 네. 예? 3억이요. 예? 33억 계약했습니다. 33억? 돈 너무 쪼까줬나 보다. 그러니까 이러지. 한 330억 정도 주시지. 다른 데는 통도 크더만.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서브 맞나요? 언제 계약했습니까? 몰라요. 부동산 서브. 2013년 5월 21일이에요. 정확하시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계약했던 그 부동산 서브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예? 몰라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 회사 이름이 똑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같아요라고 하신 분. 그러면 이 회사는 없어졌다는 것도 아시네? 내가 또 소문만 들었어요. 아세요? 예, 소문만? 네. 자, 이 회사 죽은 거 아시는 분? 2016년 1월 23일에 예. 수용사 선정할 때예요. 예. 그때 그 가입됩니다. 2016년 1월 23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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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떤다고요? 그때에 부동산 서브에 이제 그게 가입됐어요. 지금 여러분의 계약서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2013년 5월 21일자로 계약한 주식회사 부동산 서브 SNC라는 회사의 계약서를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저기 중에서 여러분의 정비업 중에서 여러분의 정비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업무를 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뭐니 해도 시공사와 정비업체일 겁니다. 그죠? 네. 가장 큰 공사를 수행하는 실질적 건물을 시공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행정 업무나 이런 모든 것을 수반하는 정비업체가 있죠. 자,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나? 자, 사람 인이라고 그러죠. 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처럼 숨쉬고 하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법인격이 생기고 사망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그죠?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격이 생기고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런가 하면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새끼는 합병 못하는데요. 법인은 A와 B가 합쳐지면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자르면 하나였던 놈이 두 개도 됩니다. 사람은 날 때 두 개로 나야 되고 살다가 쪼개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법인이라는 놈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중간에 다른 데로 흡수 합병돼서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합쳐졌던 회사는 정비업체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합병과 동시에 소멸했죠. 네. 정비업은 끝이 났죠. 네. 그런데 그 회사에 왜 합병했는지 제가 그 사유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으나 조합원 다니는데. 근데 이게 없어진 건 제가 오래전에 압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저한테 오시기 전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 물어봤습니다. 정비업체 안녕하시냐고. 모른다 합니다. 자기네 조합원 된지도 얼마 안 되고 관심 가진지도 얼마 안 되고.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의 정비업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랬다가 합병을 했다가 다시 뭐가 또 안 맞았는데 찢어도 나옵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가 또 두 개로 해서 A라는 회사가 있었으면 여기에 B라는 여러분의 정비업체를 합시다. 요리 합쳐지면서 A가 됐습니다. A로 합쳐졌습니다. B라는 여러분의 정비업체가. 그러다가 다시 요 A를 남겨놓고 또 B라는 놈이 여기서 다시 분할해서 빠져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저놈과 지금 그놈은 같은 놈입니까? 다른 놈입니까? 다른 놈. 대한민국에 저랑 이름 같은 놈도 여러 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지금 여기서 떠드는 놈하고 같습니까? 다른 놈입니까? 동명이인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합병됐다 빠져나오면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조합에? 우리 이모님들 오셨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회사를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만약에 사업시행인가를 여러분의 신청을 했다. 근데 그 뒤로 이 회사도 정비업 등록을 했습니다. 뒤늦게 새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자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입니까? 그냥 조합이 알아서 하면 됩니까? 결의사항. 총회 결의사항이죠. 여러분한테 총회 결의를 거쳐서 우리는 부동산 서브라는 그 이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금마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놈이 탄생했으니 그놈과 계약을 합시다라고 여러분이 총회에서 올렸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스토리를 알 텐데 지금 아는 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약간 의심을 하는데 모르시고 이제 아셨어요? 예. 아, 그 사연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덮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누구한테? 좋아.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왜 나한테 물어봐? 저 양반 이러고 있어. 조합에다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나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여러분한테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알아요 내가.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다 지금. 조금 있다가 끝나고 그러면 내 팔 깨지 마시고 아니 끝나고. 그러면 조합은 알고 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겁니까? 있을까? 에? 조합은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한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일을 시켰잖아요.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여러분 신청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업시행 인가 났습니까? 네. 났잖아요. 네. 네. 누가 내줬어요? 시에서. 정비업체가 내줬을 거 아니요? 아니 뭐 시에서요. 정비업체가 신청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을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함부로 추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하나의 사실로만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은 여러분이 하셔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여러분이 총회에서 우리 뽑은 적이 없어 잘 몰라요.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막 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의 확인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를 만나고 나면 조금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약간 속이 좀 상하기 시작합니까? 네. 뭘 속이 상해. 지금까지 마음 좋게 잘 지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한 조각 무엇인 것을 뭐 아니 저기요. 변호사님이 지금 그걸 설명하신 이유는 미로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미로 짐작하고 계시는 말씀해 모른다니까. 자, 세입자 실태 조사, 변호사, 법무사 뭐 이거 이제 법무사도 있구나. 나도
전라도 말로 다지금도 법무사인데 법무사 얘기 할까요? 그냥 같은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해요? 네. 해주세요. 우리 동료들인데. 자, 전라도 말로 다지금도 법무사지만 법무사 얘기도 조금만 합시다. 네. 여러분의 추진위원회 업무는 구도시정법 14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설계업체의 선정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계략적인 설계를 뽑아야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조합 설립 동의서. 네. 그러려면 설계업체가 있어야 그거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그거 뽑아라.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업체 뽑아라. 정비업체는 아니 동의서 걷는 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못하게 해놨어요. 정비업체 고유 업무를 해놨단 말이에요. 동의서 친구 대행 업무를.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하려면 정비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한테 두 놈을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업체는 추진위가 뽑습니까? 못 뽑습니까?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추진위원회에서 뽑았습니다.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무효예요. 어떤 상태가 좋은 친구가 있다 합시다. 아기 때 그냥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해버릴까요? 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떼어서 뽑아야 되겠죠. 유효합니까? 아니요. 추진위원회 업무에 법무사의 선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법무사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인심하는 후예요. 뭐를 해도 다 용서해. 추진위원회 뽑았습니다. 아까 여기 계약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튼 그 해당 법무사를 많이 좋아하는 저쪽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귀간지럽겠다. 이 시간에 저쪽에서 우리 법무사 나와서 설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죠? 네. 조합적 설명회. 네. 망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입자 실태조사 해오름 법무사라고 돼 있네요. 2억 7,500. 아무튼 그런 일도 주셨네. 잘하셨습니다. 세모에게 총회별로 1억 5천에서 3억. 와, 총회 비용 많이 쓰시네. 여러분 역시 통이 좀 큽니다. 조합은 몇 명이죠? 2,500명. 2,500명. 야, 통 크다. 2,000명 그러면 2,500명. 그러면 여러분은 한 조합원 총회 한 번 할 때마다 조합원 1인당 최소 한 100만 원 정도는 질러보네요. 쉬운 말로 한 10만 원? 1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10만 원이죠. 2억이면 그죠? 통 크네요. 예? 아니 총회 비용으로 그렇게 쓰시잖아. 네. 아무튼 손 크신 거는 제가 서울에 가서도 소문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짓거리면 알잖아요. 딴 데 가서는 광명 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서울에 다른 점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광명 서울 가서는 또 광명 얘기합니다. 자, 내일 부산 가서 할 거예요. 내일 부산에 두 군데가 있어요. 부산 가서 내일 얘기해드리고 올게요. 어제 광명 사람들 만났는데 이러더라가 같은 종목 나올 때 속상해 차마 거기는 누구보다 10배는 뭐 이러면서. 자, 범죄 예방 18억 2,800.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봉은 볼수록 여러분 통은 크세요. 범죄 예방이 18억 2,800. 자, 여러분은 군대 가는 아들, 혹시 군대 가는 아들 갖고 계신 부모님 계세요? 군대 간 아들, 한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 아까 적적이신 분. 혹시 총값 얼마 줘서 보냈어요? 군대, 돈 받아요? 총값 안 줬어요? 그럼 총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방맹이만 차고 있어요? 순사처럼? 총 안 갖고 있어요? 국가에 줬어요? 그래요? 국가에 줬어요? 네. 국가에 줘야 돼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치안과 국방 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굳이 총을 사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만 보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봉급도 조금 줍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범죄 예방을 순삭 안 하고 여러분이 돈 내서 합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믿음지가 않으세요? 못 믿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범죄 예방하자고 돈 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사 가려고 하면서 일할려? 왜 돈을 내요? 몰라요. 지금까지는 순사가 믿음이 갔는데 집을 버리고 떠나자니 뒤에 있는 사람을 누가 지켜줄 거 그래서 순사는 못 믿겠고 일반 회사를 불러서 18억씩 주고 내가 이사 가더라도 뒤늦게 있는 저 사람들 좀 지켜줘라고 할 겁니까? 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계약했죠? 했습니다. 자,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여중생 살해 사건.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지역이 그때요, 기자들이 되게 넉나간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 태어난 길태다. 아무렴 길거리에 태어났다고 길태라 먹었어요, 어느 놈이? 그 장난도 아니고, 대한민국 기자들 수준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서화숙 대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재개발 지역에서 이 범죄가 발생했고 가로등이 많이 꺼지고 그래서 범죄에 이 여중생이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그런데도 주변에서 지키지를 못했다. 일주일 동안 발견 안 되고 막 수색하고 해서 뭐 드럼통에 발견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덕포동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먼저 일시에 이사를 가지 않으니까 먼저 이사가고 거기에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법률로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장 군수는 28조 2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저 뒤로 가 130조 가고 그랬습니다.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에는 여러분 사업시행 인가 났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순찰 강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각호가 뭐냐? 순찰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경비 초소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고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통보한다고요? 광명시장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과 광명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계약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자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통이 커도 자 광명에 안 사시는 분 조합원이긴 한데 광명에 안 사시죠? 자 내가 광명에 살진 않는데 내가 거기에 집이 있으니 우리 세입자를 좀 보호해 주세요. 순사는 못 믿어요. 그 돈 내고 싶으세요? 아니 어쩌다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국산 총을 믿고 군대를 보내냐고 미제 총 하나 사서 보내야지. 자식이 군대 갔는데 두 사람 그냥 국산 써도 돼요 총? 네. 믿음이 가요? 네. 근데 왜 순사를 못 믿어?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에서 강력범 검거율 1위인지는 아세요? 맞아요. 1위 맞아요. 차타가 홍이라 따라올 수 없는 1위예요.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가장 완벽한 나라라고 모든 통계 자료에 돼 있어요. 세계 어떤 여행자 가이드북에도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불안한 거야. 아니 내동 잘 있다가 뭔 짓이요? 이사가 진짜 철거를 하는데 순사는 못 믿고 누굴 불러들여?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 18억씩이나? 정말 광명 사람들 통 하나는 큽니다. 여러분이 광명 사람들인지 서울 사람들 훨씬 커요 통이. 소방통신 정보통신 20억 소방정보통신 및 성명감리 감리는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명 같은 경우 성명감리에서 하도 많이 뽑아먹게 하는 소리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 2명 이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면 일반 감리원 1명을 배치하면 돼요. 1명 이상이고요. 그러면 1명 해도 되고 2명 해도 되고 3명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놈들이 제대로 규정 지켜서 성면 철거하고 있는 안전 뭐 이게 뭐 그냥 맨 사대기
작업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거 규정 지키고 있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성명감이. 그러면 자 철거를 한 성명감리원이요. 고급 감리원 인건비가 연봉 한 7천 정도면 그냥 시장에 골랐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감리원들 같은 경우는 14,000이면 시장에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면 철거가 3개월 걸린다. 연봉 7천만 원짜리 한 두 놈을 고용해서 3개월 동안 가서 성면 잘하고 있는가 보고 알아. 어느 회사에 됐다 칩시다. 그러고 한 20억 받으면 괜찮겠다. 그죠? 아니 거기에는 성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방정보통신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통큰 거는 아무튼 알아줘야 되고. 자 2주관리 20억이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2주관리 이것도 정말 재개발해서 매번 봐도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되고 조합해서 사람 좀 구해서 하면 되는데 외부 업체에 맡겨갖고 여러분이 언제 이사 가실래요? 할 때는 이거 하세요 막 이런 거 한번 하는 게 20억씩 받고 그런 것 좀 나가 하나 시켜주시면 안 돼? 나도 그런 거 할 줄 아는데. 아무튼 수용재결 및 명도 20억. 아무튼 여러분은 손 됐다면 20억이고 손 됐다고만. 자 수용재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명이 될 줄 압니까? 250명 되는 것 자 몇 명? 250명에 20억. 그러면 얼마야? 한 사람당. 수용재결은 여러분이 제 책에도 써놨는데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좀 더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서는 뭐 이상하게 본관도 알아야 되고 복잡해요 그거. 근데 수용재결 신청은 한 장으로 돼 있고요. 첨부 서류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뭐 등기부 붙여라, 감정평가서 붙여라, 뭐 붙여라 해서 다 조합 있는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복사하는 게 짜증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런데 신청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물건지 소지 주소 뭐 이런 것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자료가 붙기 때문에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건당 2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는데 여러분은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20억을 잡아놓으셨네요. 그럼 20억이면 아까 100명이면 1인당 2천만 원인가요? 그죠? 10명이면 1인당 20억 될 것이고 2억 될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통큰 거는 좀 알아줘야 됩니다. 1000명이면 1인당 200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죠? 20억 잡아놓으면 그렇죠? 250명 정도라고 현금 청산자. 예? 이게 만약에 1000명이면 1인당 200만 원이면 20억인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도 어마어마 아까 이런 거 혼인신고서보다 훨씬 간단한 한 장 써서 접수해주고 200만 원 받으면 인터넷에 여러분요 저기 보시면 이 수용재결 업무가 얼마나 엉터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양훈 변호사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나마 그 친구가 좀 양심적이라. 그런데 그 친구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나? 철거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변호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 보험 같은 저 돈이. 근데 변호사가 해야 맞고 그 사람이 던지는 그거예요. 변호사가 해야 맞고 그것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무슨 놈이 100만 원씩이나 받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1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고 변호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회사나 이런 데가 와서 제가 2014년도에 서울 서부지검의 왕십리 3구역에 토지수용 재개발 용역을 했던 업체를 구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 그 친구 철거업체입니다. 한 건당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법정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그래도 딴 놈들은 300씩 받는데 나는 150밖에 안 받았다고 변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검사한테 행정사 보수표에는 건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수표를 보내줬습니다. 참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통화량은 큽니다. 20원. 어쩌시려고 그러셔 근데? 어쩌려고 그래요? 정비기반 시설 설치 비용 및 부속 업무. 아이고야. 200원. 드디어 이제 10억까지 벗어났다. 200원.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200억. 아까 정비기반 시설을 누가
공사비를 뽑았나요? 아까 랜드 엔지니어링이 뽑았나요? 그랬죠? 네. 정비기관 시설 공사비 산출 영역 거기다가 돈 주고 했죠? 네. 랜드 엔지니어링에서 뽑았죠? 네. 전문회사가 뽑았어요. 예를 들어 도로 아까 이런 식으로 여기 그려놨네. 이 도로나 이 공원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뽑을 줄 모르니까 토목회사에다가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에 맡겨가고 거기에서 뽑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99억 맨 앞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총회 자료 어디에도 또 숨겨서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한테 오늘 설명회를 의뢰했던 분한테 저 짜잘한 그 몇십억짜리들만 계속 얘기하자니까 피곤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큰 걸 좀 얘기해줘야지. 그죠? 네. 제가 와갖고 결국 60억 뭐 이런 거야 지적하고 하면 쓰겠어요? 좀 큰 거 지적해드려야지. 좀 남는 장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청 가서 시청 가서 좀 뽑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광명 11R은 50억이 돼 있습니다. 50억이. 11R은 약 100억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49억 얼마로 돼 있는데 약 150억 정도의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줄이라고 했고 조합장님은 무슨 수를 써서도 그 줄이겠습니다라고 조합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잘못된 나는 그거 몰랐다. 그런 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저게 여러분의 신기는 이제 깨집니다. 여러분 신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 맞아. 여기서 200억이라며. 근데 그 신기가 왜 엉터리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청 가서 시청 가서 정비기관 시설 공사비 사업시행 계획 집어넣을 때 업체가 뽑아서 그 비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왜 넣어야 되냐? 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공사비나 땅값 범위 내에서 시청이 갖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네. 그러면 가격을 정확히 뽑아서 갖고 가서 제시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뽑아가야 되겠어요? 구청이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전문회사에서 제대로 뽑아와야 믿을 거 아니요? 왜? 저놈을 제시하고 나도 저놈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해 가셔? 네. 그런데 그래서 정비기관 시설 공사비를 뽑아라 했더니 맨 처음에 이상한 걸 갖고 왔어요. 가격란에다가 양식이 있거든요. 서울 같으면 별지 19호 양식이라고 그래. 서울시가 정한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양식이 있어요. 아마 서울과하고 비슷하게 해놨을 거예요. 거기에 공사비, 토지값 이 가격을 따지려면 우선 땅값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네. 그런데 그 양식이 있는데 공사비를 안에다가 조합 부담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조합 부담인지 몰라? 금액을 얘기하라고 금액을 그랬더니 다시 가서 신청해갖고 왔는데 금액이 99억 512만 6천 원이랍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나눠서 들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때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서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면 뒷장 정비사업 추산에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 뭐라고 써져 있어요? 110억. 이때는 얼마 튀겼어? 10억. 10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짝 뺨을 한 대 때려봤더니 이러면 정신이 없는 거야.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한 방.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얼마라고요? 200억. 얼마 튀겨졌어요? 100억. 110억? 110억. 10억 그렇다 던져. 자, 100억.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약간 뭔가 답답하고 뛰세요? 네. 아니 편안하시 조금 두근거려요. 열받아요. 네? 네?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말랬잖아요. 조합에서 부르는 데가 왜 열로 오셨어? 조합에서도 오라 했다면서 왜 열로 왔어요? 네? 이런 속상한 일을 다행인 것은 저는요 여러분들 약 올릴 때가 좀 재밌어요. 저는 여기다 땅 안 사고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거 벌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 참 불행하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한심하잖아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출근할 기분이 납니까? 아 이거 다 때우려면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근도 하고 막 잔업도 하고
그럼 이 99억이라는 그 지금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많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 많고 저거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이걸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아 그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에서 뽑았으니까. 그런데요 통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99억을 저런 회사에서 뽑을 때 넉넉하게 뽑은 겁니다. 저 금액에 주면 일반 회사들은 환장합니다. 왜 그냥 보통은 저는 원가 계산한다고 얘기해요. 원가 계산 기관에서 뽑으면 예전 가격이랑 입찰을 합니다. 업체를. 그러면 예전 가격은 되게 예전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이걸 똑같은 물량 내역서를 이 사람들이 뽑으려면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계 도면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이 회사가 도로공사하는데 얼마, 공원하는데 얼마 뽑았을 거 아닙니까? 각각 다 뽑는다니까. 근데 물량이 얼마가 들어가고 물량 산출 쪽에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할 때는 여러 회사한테 쓰게 만듭니다. 입찰 가격을. 그러면 제일 낮은 거 날려버리고 제일 높은 거 날려버리고 평균을 내면 그게 예전 가격이 돼요. 아시죠? 네. 네, 공사 입찰할 때 예전 가격은 대개 저 가격의 85%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선수들끼리 보면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야. 아 요거 얼마 들어가겠다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싸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실제로 낙찰을 받을 때는 그 예전 가격의 93%, 4% 뭐 이런 거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더라면 90몇 억에서 90 아까 9억이었나요? 아니 네. 90억이었나? 99억이요. 응? 99억이요. 아 99억이는 100억이네 100억. 결국에는 아까 90억이 아니라 99억에서 그러면 뭐 한 85%는 얼마입니까? 85 그다음에 뭐 그거에 한 93, 4% 하면 80억 선 뭐 이 정도 선에서 보통 낙찰자가 결정되는 게 보통이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저기 했더라고. 근데도 그걸 갖다가 또 낙찰 받은 놈은 딴 놈한테 70%에 또 하도급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지가 30% 따먹고 그럼 그 놈은 87에 56, 56억이 갔다가 또 지도 또 내리기도 해요. 아시죠? 네. 예, 저는 아직 노가다는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200억. 그래서 올해 초에 2018년 1월에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업체들이 견적을 넣기를 184억 7,200, 197억 8천, 192억 5,500 막 이렇게 하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 아니야. 입찰 결과. 네. 그러면 이 입찰을 할 때 이 내역서를 어떻게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입찰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구청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청에. 시청에는 99억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는 이렇게 막 200억 예산 잡아놓고 190억에 이렇게 주고 그러면 괜찮습니까? 이왕에 쓸 때 좀 써버리려고요? 어차피 재개발 인생에 또 올 것도 아닌데? 그 생각입니까? 제가 11알은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배임죄 소지가 있어서 고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성명 감리는 여기는 뭐 8억 3,600, 9억 1,000, 10억 5천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많이 비난 아까 2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있네. 뒤에 8억 얼마에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막 섞여 있었고요. 소방이랑. 참 답답하다. 근데 아까 소방통신감리하고 성면을 합쳐서 20억 돼 있던데 실제로 여러분이 2018년 1월에는 제가 제일 뒷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보니까 소방통신만에도 23억에 들어왔고 성면 감리만해도 제일 싼 것이 8억 3,600에 들어오고 그랬네요.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네요. 그죠? 네. 왜 그래요? 왜 또 예산하고 또 따로 놀아요? 이런 건 도시정보 위반이 안 된대요? 됩니다. 왜 이렇게 법을 자꾸 위반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주관리도 여러분 예산이 20억 잡혀 있었나요? 네. 27억 5,400 왜 이래요? 예산은 또 뭐, 예산은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산도 내가 비싸다고 했더니 실제로는 또 그냥 예산은 예산이고 여러분 그냥 알아서 놀고 있네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 내가 어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2구역을 보면서 크죠? 많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아까 진짜 농담처럼 다른 조합 설명회 할 때 광명 2구역이 꽤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안 고치면. 왜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공사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광명 10이라는 흘러가기 때문에 고쳐본다 하니까 못하고 거기다 한 100억 정도 전기관시설 공사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뭐 몰랐다 그 뜻인지 몰랐고 깜짝 놀랐다고 바로 시정하겠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재산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처벌받는 건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처벌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 돈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면 나가기 전에 막아야 될까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아이 내 처벌 고소나 하자 뭐 이렇게 그럼 내가 처벌받으면 내가 돈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런 일을 이거 보면서 광명 2구역은 참으로 용기 있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넓고 왜냐면 제가 이거 접어놨는데 일일이 설명 안 하려고 뭘 접어놨냐면 변호사 약정서를 잔뜩 뽑아놨는데 왜 형사사건을 조합돈으로 갖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죠? 자 민사사건은 내가 조합 업무를 하다 보면 조합총회가 무효니 뭐니 하면 조합이 피고니까 피고가 되기도 하고 조합이 원고가 돼야 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합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내 개인 일이 아니잖아. 아까요. 제가 사람이란 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이란 놈이 있고 자연인이 있는데 요놈 거에 관련된 거는 조합돈을 써야 되겠죠. 그죠? 네. 조합이 관계된 일이니까 조합장으로서 관계되는 일은 저 돈을 써야 돼요. 조합 거니까. 근데 자 형사고소는 요놈을 고소합니까? 요거 징역 가요? 법인이라는 놈 징역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법인이라는 놈 사형시킬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요놈이 형사처벌에는 주체는 요놈이에요. 요놈은 형사처벌 그렇다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데 벌금형밖에 못해요. 법인의 특성상. 그러나 징역도 보내고 사형도 시키고 막 이거는 요놈이에요. 이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를 변호사 비용을 왜 여기서 갖다 쓴대요? 자 내가 여러분은 정말 마음씨가 정말 많이 좋으세요.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이 김상윤입니다. 주식회사 김상윤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1억을 전부 제 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주식회사 김상윤의 돈을 빼다가 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개인 김상윤 집을. 없어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죠. 횡령이죠. 네. 개인 김상윤과 법인 김상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고소하는 사건, 내가 고소당한 사건을 왜 조합돈을 가져 쓰나요? 더 웃긴 거는 그걸 계약을 해주는 변호사는 또 뭐예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아니겠어요? 네. 왜 형사사건을 그쪽에서 쓰고 있는 걸 묵인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걸 하냐고 공범인가요 혹시? 공부하려고 해요. 옛날에 제가 서울의 모 조합은 그렇게 해서 모 변호사한테는 내용증명 보내서 돈을 토해내서 받았습니다. 아니면 즉시 공범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돈을 토해줬어요. 다시 돈은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받는 거는 변론을 하고 당신이 가져간 돈은 명백하게 횡령죄 공범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변호사니까 몰랐다고 법률상 몰랐다 얘기는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더라도 변호사는 막았어야죠. 그죠? 네. 여러분은 법률상 모를 수도 있어요.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떻게 개인 형사사건 비용이 조합에서 나갔는지는 저는 안 봤습니다. 조합장으로 도장을 찍었으면 조합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법률적으로 문제입니다. 네. 형사사건의 비용을 설사 그것을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결의를 해서 내보냈다 하더라도 법률상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아니 개인 소송 비용을 갖다 쓰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고소를 당하거나 했는데 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잘못에 비용을 저기서 갖다 쓴다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고소하고 싶은데 그 돈을 저기서 갖다 쓴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는요 지적을 하는 제가 좀 막 미안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적을 하니까 잠깐만요. 끝나고 제가 조금 정리해주셔서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 제기한 이거는 지금 하지 말까요? 시공사 거 지적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시공사를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조합을 너무너무 신뢰하는데 제가 조합을 지적하면서 되게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시공사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제일 중요해요. 네, 시공사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이 사업비에서 메인 뭐니 해도 시공사죠. 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파트너이자 여러분과 설사 여러분의 뜻을 다 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인 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 분양은 여러분 사업 시행자를 누가 사업 시행자입니까? 조합입니까? 우리. 조합이죠. 네, 조합입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누가 해야 될까요? 시공사가 팔아먹습니까? 여러분이 팔아먹습니까? 여러분이 팝니다. 그런데 분양 업무를 봤더니 20조인가요? 아파트 분양 기본계획은 각과 의리 합의하여 수립하고 분양 계약 체결, 대금 수납 등 분양에 따른 업무는 갑의 위임을 받아 의뢰 비용으로 의리 대행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어쩌고저쩌고. 분양 가격은 반드시 각과 의리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돈 줬는데 공사만 잘해주면 되지 분양을 의리 대행한다고요? 왜요? 여러분 분양할 줄 모릅니까? 네. 자, 내가 내가 내 이름으로 분양을 한 주택법상 여러분이 분양 주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여러분이 분양 주체. 근데 그걸 의리 대행한다. 여러분 바본가요? 혹시 어디 막 판단도 잘 못하고 막 이럽니까? 의사결정이 안 됩니까? 자, 시공사가 팔면 비싸게 팔까요? 그냥 싸게 팔까요? 남이 그냥 팔아만 달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가 내 물건 팔 때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고 싶을까요? 적게 받고 싶을까요? 많이 받아요. 그죠? 자, 정비사업의 성공은 제가 아까 사업비를 지적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감사원에도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까지 지적했죠. 도시정법 위반입니다. 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죠. 네. 그런데 비용을 줄이는 정비사업의 성공은 딱 그거예요. 자, 내가 팔 물건은 비싸게 팔고 내가 나갈 돈은 줄이고 그게 성공 요인이죠. 네.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물건 팔 때 잘 지어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분양권, 일반 분양권을 시공사가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이고 을은 분양 받을 사람이고 시공사는 뭡니까? 병이라고 해서 밑에 들어갑니다. 병질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질은 들어봤는데 예? 왜 병질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과 둘이 사이에는 병질하는 게 뭐예요? 병질하는 게 이런 놈이 돌아다닌다면 그럼 병질이겠죠. 자, 근데요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양 업무 여러분이 분양권 회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공사비 지급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공사비를 뭐냐면 여러분은 공사비를요. 자, 입금된 제 38조 공사비 상환 등입니다. 가계약서예요. 앞으로 이대로 거의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잘해야 됩니다. 제37조 입금된 분양대금 등은 분양물로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이 금액을 37조 사망의 순서대로 상환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매월 각 분양 수익금 입금월의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37조 3항은 뭐냐면 수익금은 연체로 공사비, 무이자 대여금, 유이자 대여금 및
이자 순위에 따라 인출 상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이자 대여금이 가장 늦게 상환합니다. 난 세상에 아까 제가 바보가 약간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바보는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도급계약이라고 하냐면 공사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은 그러면 공사비를 채무를 지급해야 될 거는 공사의 완성,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후불입니다. 여러분의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이 차 빵꾸를 때우러 가면 자, 1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억짜리 차를 갖다 주고 자, 떼어주세요. 그러고 미리 돈을 주고 옵니까? 아니면 나 여기 앞에 잠깐 갔다 올 테니 그 사이에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떼어진 거 보고 돈을 줍니까? 여러분이 그게 대표적인 도급계약입니다. 끝난 거 보고 상대도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사 도급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사 성급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급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공사비를 먼저 줍니까? 혹시 여러분은 참 사랑하는 주체가 많아요. 조합 임원도 그렇지만 이 시공사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들어오는 돈을 먼저 다 줄 테니 공사비는 자 친절하게요. 이 금액 전액을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 줘라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공사비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무이자로 주기로 한 돈도 그 다음에 갚으래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유이자 사업비. 뭐예요? 여러분은 내가 돈 들어오는 대로 네 돈을 다 갖다 줄 테니 너는 어디다 갖다가 돈이 남으면 돈놀이 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 대신에 네가 나한테 먼저 보내준 돈은 제일 늦게까지 내가 이자 다 쳐갖고 갚을게. 여러분은 어쩌면 내 돈을 주고 내 돈 갚으면서 이자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도급계약을 성급으로 처리하셨나요? 근데 이것도 다 괜찮습니다. 시공사 부도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공사비는 미리 갔는데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자 공사 도급계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자가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이렇게 계약을 했던 조합들에서는 비대율의 약 20%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이자가 발생합니다. 왜요? 나는 돈이 들어오는 쪽쪽 저기다 갖다 줬으니까요. 먼저 갖다 주고 나는 거기서 빌려온 돈은 끝까지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포즈가 비용이 몇백 대 되는 건가요? 예? 몇백억 정도? 몇백억 됩니다. 대개 보면 재산이 만약에 총 여러분의 종전평가이 1,000억이었다 그러면 이자는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보면 약 20% 정도의 비례율이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의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도 저것만 519억입니다. 조합은 1,500명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말도 안 되는 내가 왜 도급을 설명했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사비가 5,000억이라고 합시다. 5,000억을 다 짓고 나면 줄게요. 그러면 공사비 지금보다 올라갑니다. 그죠? 아니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래서 도급계약을 쓸 때 어떻게 쓰냐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성률에 따라 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임대주택 지금 매각하죠? 임대주택 짓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임대주택법에 20%가 됐을 때 경기도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성 20% 되면 20% 줍니다. 경기도가. 그 다음에 15% 단위로 정산합니다. 35% 올라가면 또 15% 더 주고 35 또 50% 되면 또 15% 더 주고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입금 시에 30%인가 이렇게 입금합니다. 마지막 잔금은 이게 임대주택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카페에 다 있어요. 정확한 요율이 각 공정별로 얼마나 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갈 놈은 국가기관이어도 저렇게 사갑니다. 다 지어진 거 보고 돈 주지 미리 안 줍니다. 왜요?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부도나면 딴 놈이 와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은 만큼만 후불로 가져가야 그러면 55%나 만약에 10% 단위로 준다면 55%때 분양됐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밖에 안 갔겠어요? 50%밖에 안 갔겠잖아. 네.
5% 이익이에요. 호불로 주면 어떤 경우에도 이익이라고 여러분이. 네. 근데 누가 계약서 있다 이러자고 그랬어요. 이 짓거리를 2009년 이전에는 시공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슬금슬금 하더니 이제는 내놓고 합니다. 왜요? 인마들이 정신 있나 봤더니 정신 하나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뭘 해도 시공사 선정할 때 법에는 돈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돈 주니까 좋다고 봤거든요. 아, 요것들이 얼마나 OS를 절대 돌리지 마라, 세대별 방문하지 말라라고 법률에 돼 있고 그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도 OS가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놈 지 맘대로 못하면 어느 놈을 데리고 지 맘대로 하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과거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이해 가셔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여러분 거는 여러분 재산만 일반 분양이 몇 세대가 됩니까? 지금 상금청산차 빼면은 10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자 1000세대 건 어떨 거예요? 만약에 미리 갔다가 일반 분양도 들어오자마자 공사 기성도 확인 안 하고 줘버렸는데 부도가 딱 나면 여러분 재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거 여러분이 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것까지 그렇게 했으니.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아직 공계약이 안 됐습니다. 공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계약서를 갖고 와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합니다. 옛날에 주택 대한보증보험 거기 가서 일반 분양 보증서를 끊어옵니다. 그걸 믿고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분양 받잖아요. 네. 아니 건물 다 올라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허그라는 데서 보장을 해준다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선불 가져간다고 하면은 보증서 끊어줄 것 같으세요? 안 끊어줄 것 같으세요? 안 끊어줘요. 왜요? 선불 가져가는 건 뭘 믿고 보증서 끊어줘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놈이 돈 미리 꿔주는데 보증 쓰고 싶으셔? 에? 거기는 기성일로부터 11일 내에 지급하도록 자금관리 확약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불로 줬어. 자, 그쪽에서 보증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자살해버렸어. 안 지켰어. 자연재해만 보장하려고 했지 자산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걸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보험금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자, 여러분이 그쪽 회사와 기성불로 주기로 자금관리 확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선불로 줬어. 그쪽에서 일반 분양자들 보증 서줄까요? 안 서줄까요?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안 서준다니까 여러분이 물어내야 돼요. 왜요? 허브도 속였잖아요. 결국에는 속이게 될 거라고 이제. 이대로 저걸 신청 안 하고 가면. 그래서 기성불로 주는 조합들은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쳐준 데는 서울에 맨 처음에 초안은 저렇게 올라왔고 안 된다 이걸로 고쳐라 했던 데가 3호 가든 3차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의 소양 2재정비 촉진구역 기성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사업비자 항목이 3호 가든은 30억이냐고 조금 잡아놨는데 소양 촉진구역 없고요. 없어야 맞습니다. 왜 여러분 돈 놔두고 돈을 먼저 줘버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이자 주고 돈 갖다 쓰고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기성이 하나도 안 올라갔을 때 20%를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놈 들고 있다가 공사 20% 되는 거 맞추고 20% 되면 임대주택도 가서 계약 체결해서 20% 받아오고 아니 내 거 사갈 놈은 그렇게 주는데 나는 미리 선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뭘 믿고? 아 여러분의 신기를 믿고? 아까 신기 별거 아닌 거 확인됐잖아요. 여러분 신기 없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저걸 항목을 못 고치면 여러분의 신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황 나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 지을 때까지 시공사 제발 망하지 마. 우리 그 집보다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용하지가 않아. 아까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의 신기가.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아직 너무 지루하다. 오래됐다. 여기에 하자보수. 자, 집을 잘 짓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 짓고 싶으세요? 잘 듣고 싶어요. 처음에
마지막에 집 짓고 나면 점검할 때 여러분은 가서 입주 점검한다고 하죠? 네. 맨 저기만 보고 다닙니다. 어디 벽지 찢어진 데 없나? 뭐 요거만 보고 다니. 그럼 거기다 딱지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뭘 봐야 될까?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나? 이걸 봐야 되는데 지집에 어디 찢어진 데 있는가 보고 다녀요. 왜요? 여러분의 시공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이 시스템, 요즘은 전자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설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2, 3년만 문제없이 돌아가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는 그러면 책임 없다.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 3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네. 웬만한 것들은 3년 안에 다 끝나요. 웬만한 것들은. 예. 그러려면 입주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누가 하게 돼 있을까요? 주택법상은.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놨는가 볼까요? 하자보수 및 입주관리 갑은 46조 2항입니다. 갑은 사용승인 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하고 갑이 여러분입니다. 갑질한다는 그 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갑질은커녕 을지라고 해요. 단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을이 추천하는 업체 등에서 갑이 선정하기로 한다. 여러분은 좀 아무튼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때려 죽여도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입주자 대표회에서 처음에 6개월 정도 하는 짓거리를 네. 갑이 해야 한다고 을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주택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법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하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시공사는 여러분이 업체를 선정해도 그 관리업체 속으로 시공사 직원을 침투시켜요. 그래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걸 여러분에게 못 알리게 막는다고요. 맞아요. 그럴 마당에 업체 선정을 을이 갖고 온 업체 중에서 여러분이 하래요. 하자를 못 찾게. 그랬더니 누구 편을 들어요 지금? 왜 을 편을 들어? 을 편을. 법률상 가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50% 이상이 입주하면 그쪽에 입자 대표로 넘겨주게 돼 있어요. 아니 게 조합이 하게 돼 있다니까. 내 물건 관리를 내가 하지 무슨 시공사가 해요. 그럼 시공사가 제대로 뭐 흠이 있어요? 있다고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도 어떻게 아들 군대 보낼 때 총값 안 줬는지 몰라. 안 주셨다 그러더만. 몇십 만에. 그래서 자 시공사 얘기 참 불행한 얘기 너무 많이 했죠. 불행하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재밌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정신줄을 놓고 살았다는 것은 확인은 됐어요? 네. 정신줄 안 놓으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작년에? 대통령 탄핵을 했죠? 네. 정치적인 얘기 하자고 이 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견해가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대의원이나 이사회가 이런 거 기능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바로 잡아주면 됩니까? 조합원들이요. 주인이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이 모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그림같이 통과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까? 통과됐어요. 누가 통과시켰어요? 여러분이 통과시켰잖아. 자 이제는 총회를 하면 정신을 좀 차리고 총회하고 싶으세요? OS 아줌마 오시면 그냥 바로 드리고 싶으세요? 정신을 차려야죠. 서울의 강북의 어느 조합에 갔더니 OS 아줌마가 공무원인 줄 알았다고 해서 저기 우리 조합원님은 공무원들 말 잘 들으세요. 아니 공무원들이 시키면 들어야지 뭐. 자 아까 공무원들 말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망합니다. 뭐를 망하느냐. 자 여러분이 99억이라고 해놓고 공무원들한테 개별 내역에는 99억이라는 자격 내역에 1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인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거 수정하든가요 안 하는가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몰라요. 그러니 그놈들 말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재산 그놈들이 지켜줄까요? 아니요. OS가 지켜줄까요? 아니요. 이사들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의원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총회만이라도 지금처럼 OS한테 맡겨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고 싶으세요? 직접 하고 싶어요. 직접 하려면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전자투표하면 됩니다. 매번 50% 이상이 못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안건이 올라오면 제발 이 안건이 제대로 된 안건인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누구한테? 전문가. 변호사한테? 조합원들한테. 우리한테. 여러분이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오늘 요거 제가 알려드린 것을 관리처분 때 그대로 갖고 가시겠어. 그 안에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고쳐야 돼요. 관리처분 때 그대로 넣는다는 건 여러분이 다 부담하겠다는 거야. 이? 네. 그러려면 그때 OS가 와서 OS하고 싸우고 계시겠어? 저거? 아니요. 여러분이 자 시스템과 제도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지키면 됩니다. 조합에는 저것을 오늘 조합에서 무슨 설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묘하게 조합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쪽으로 오신 이상한 분들인데 온 보람은 있으세요? 네.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갈 걸? 자, 여러분이 관리처분 전에는 어떤 형태든지 조합과 대화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안 고쳐도 저한테는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오늘 저 이사님도 오셨으니 지난번에 강릉 11R은 비상근 이사라고 설명회를 끝나니까 상근 이사님도 얘기해 주셨고 비상근 이사님도 나와서 자기가 한 말씀만 하겠다 그래서 그 비대위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애썼다,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다. 앞으로는 여기도 빌리는데 돈이 들어갔을 텐데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우리가. 나는 이사회도 너무 몰랐고 앞으로는 나도 많이 배우게 돼. 여러분 같이 배울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자리를 잘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나올 텐데 이제는 돈 걷지 마라. 내가 그 비용을 부담하마. 내가 예를 들어 관공서가 필요하면 관공서 빌리는 비용 아니면 개인 회사를 빌려달라면 개인 회사 회의실을 빌려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면 뭐 무슨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다 나름대로 능력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자기가 할 테니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른 걸로는 비용을 거둘지 몰라도 이런 장소를 대관하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보겠다. 돈을 그것 갖고는 돈을 쓰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나 조합장님들하고 고치겠다고 했고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고 아마 일부는 조합장님 쪽에서 제도 개선도 약속했고 제가 조합장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전자투표 제도로 정관을 바꾸시면 조합원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OS를 개입 못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총회 비용도 절감되고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까? 왜곡됨이 없이. 그죠? 네. 그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고 저게 이 안건이 옳은 거냐 마는 거냐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는 여러분의 협력업체 누구도 우리가 100%를 여러분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도 남아야 일을 한다니까요. 안 남으면 안 해요. 그러나 유분수지 쓸데없는 짓거리 왜 다른 데서 안 하는 짓거리를 무슨 순사 못 믿는다고 범죄 예방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하자는 그런 것은 안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느끼셨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촬영을 하시라 했던 것도 집에 돌아가서 두고두고 보시고 제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네이버에 서면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다른 조합에 가서도 그 바보들 등급을 막 매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요 정도 등급이고 이보다 좀 센 놈이 여기 있고 막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고 다만 조합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조합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조합의 임원으로 갔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끊임없이 덤빌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않도록 왜냐하면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조금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합도 모르고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합심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심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정관 변경안을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관 변경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OS 안 쓰고 여러분의 의사가 직접 전달되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것도 못하고 스스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못하는데 저 또한 여러분을 두 번 만날 기회는 없겠죠. 뭐 보고 싶도 않을 거고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때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다. 또 여러분이 자기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이후에라도 수시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모 정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제 카페에 보면 제가 올려놨으니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지리고 경기도에서 광명시에다가 아까 지작물 같은 거 60몇 억짜리 그런 거 성면 뭐 이런 거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이걸 정관으로 반영 안 했습니까? 라고 광명시에 가서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만 변경하더라도 근데 제가 정관 변경안 잡아드린 거 속에는 그거 못하도록 잡아놨습니다. 이미 감사원 말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과 똘똘 뭉치면 정관을 그렇게 바꾸면 저런 계약은 그냥 뭐 무효화시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계약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우리가 선정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대답합니다. 부모 자식만 못 바꾸고 나머지는 다 바꿉니다. 마누라도 바꾸고 신랑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번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일생에 2번, 3번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뭐 내년에 재개발 또 하면 되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해놓으면 여러분 월요일부터요 당장 일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막 걸어다가 저기다가 꼬라박고 있으려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씨 좋은 건 알겠는데 속 안 상하세요? 속상해요.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시면 잠깐 받을게요.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요.